자, 먼저 차트로 봤을 때 우리 캔들은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약간 예전 자료긴 하지만 조금 좋은 예제가 들어있어서 가져와 본 차트입니다. 바로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있었던 아모레퍼시픽 월봉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야, 여러분들 보시면요. 무려 424% 상승한 이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 차트 보시면은 뭐 그 흔한 이평선 하나 없고요. 그리고 거래량조차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캔들 하나로만, 이 캔들로만 가득 차 있는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나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캔들만 보고도 어떤 종목이 좋고 이런 거를 가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월봉 차트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먼저 32% 하락을 하면서 저점 한번 맞고 난 다음에 쭉 계속해서 올라가서 424%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도 한번 볼게요. 14년 8월부터 15년 5월 사이의 일봉 차트인데, 자, 첫 번째 화살표 보시면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거 보이시면서 123% 상승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아래 또 하나의 화살표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화살표인데 여기도 무려 15년 1월 달 기준인데요. 117%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서든지 그 편입 구간이 어디에 들어가야 적정하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캔들을 통해서 잡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일단 이 캔들은요, 현존하는 그런 많은 기술적 분석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캔들은요, 바로 일본의 혼마 무네히사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탄생된 기술적 분석입니다. 무려 300년 전에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좀 도움을 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는 스티브 니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캔들 차트를 사용한 최초의 서양 사람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정말 선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캔들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연방준비위원회나 세계은행 또 금융투자기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요 캔들 기법을 통해서 교육을 꾸준하게 이어오셨던 분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큰 공을 세운 게 바로 스티브 니슨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캔들 기법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말로 사케다 전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IT 버블이 있을 때 그때 HTS 개발이 정말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자, 그 개발 활성화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기법 중에 하나가 캔들로 자리매김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냐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3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긴 세월 뚫고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캔들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쉽다, 가볍다 이렇게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과 또 어떻게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교육 30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캔들 하면요. 보통 이런 모양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너무나 좀 당연한 그런 모습인데, 자, 일단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 봉을 양봉이라고 하고요. 파란색 봉을 음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좀 판 모양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약간 꼬리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위아래로 이렇게 있어요. 양봉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이런 모양으로 있고 그 위에 꼬리 같은 게 이렇게 위아래로 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 가서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양봉과 음봉의 기준은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 자, 아시는 분들은 그냥 천천히 저 따라오시면 되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세워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이 까만색 선을 우리가 시초가가 형성되는 기준으로 볼게요. 이쪽이 바로 시초가 또는 시가라고 하죠. 이렇게 시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요. 그런데 우리는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종가가 여기에서 형성이 됩니다. 딱 보면요.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죠. 가격이 더 크죠? 이럴 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이거는 양봉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봉은 또 반대가 되겠죠. 자, 이 까만색 선이 우리 시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시가가 장 초반에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00원에 형성된 시가입니다. 자, 그런데 장중에 갑자기 9,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8,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이러다 결국엔 7,000원이라는 종가를 형성하면서 끝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10,000원인 시가보다 7,000원인 종가가 더 작잖아요. 이렇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음봉이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네모난 판때기라고 보실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위아래로 이렇게 꼬리가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자, 그럼 각각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일단은요, 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부분을 바로 우리는 캔들의 몸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몸통의 구성은 시가와 종가다라고 이미 명시가 돼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기준이 시가라고 했을 때 양봉 기준입니다. 종가는 위에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었을 때 하나의 어떤 몸통 같은 게 그려져지는 그걸 우리는 몸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몸통은 좀 알겠어요. 그런데 이 꼬리는 과연 뭘까 궁금하시죠? 그것도 위아래로 있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많을 때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거래량이 좀 적을 때 그냥 그런 흔적을 남겨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하시죠?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장중고가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동시에 장중저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저희가 살펴봤듯이 시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종가가 이렇게 위에 형성이 됐을 때 이런 양봉이 뜨는데요. 자, 우리 장중고가는 어떤 말이죠? 장중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고가라고 장중고가라고 합니다. 자, 시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중간에 고가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등락을 반복해요. 그러다가 저가 한번 때려주고 쭉 등락하다가 요 종가에 마무리를 짓죠. 그러면 요 최고점이 있고 최저점이 있습니다. 요럴 때 꼬리들로 이런 흔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는 고가와 저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한번 해드려요. 자, 캔들의 구조는 어떤 거다? 그렇죠. 몸통에 해당하는 시가와 종가가 있겠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꼬리에 해당하는 저가와 고가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캔들 하면 시가, 종가, 또 고가, 저가를 딱 떠올리시면 그 캔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개념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또 한 번 가져와 왔습니다. 자, 우리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가가 10,000원에 형성됐어요. 그런데 종가가 이거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 이런 식의 양봉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가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가가 뚝 떨어져서 여기에서 이 형성이 됐다 하면 이런 모양의 파란색으로 우리 하락세를 나타내는 파란 모양의 음봉이 되는 거죠. 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통은 뭐다? 바로 시가와 종가다. 그럼 꼬리는 뭐다? 장중고가,
장중 저가, 최고점과 최저점을 찍고 뭐 위에서 내려오거나 밑에서 올라가는 그 고가와 저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좀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시가가 10,0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종가가 이제 20,000원에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시가보다 10,000원인 시가보다 20,000원인 종가가 더 높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양봉이다라고 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캔들의 몸통이다. 그래서 종가와 시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꼬리는요, 바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찍은 부분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꼬리는 고가와 저가로 표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음봉은 그럼 좀 반대되는 그 몸통 모습이 있겠죠. 시가가 위에서 10,000원에 형성을 했었을 때 종가가 5,000원에 마감을 했다고 보면은 종가가 더 낮죠. 그래서 이렇게 음봉 파란색으로 나타내면서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고요. 자, 위에 있는 꼬리 고점과 최저점은 양봉과 마찬가지로 고가와 저가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양봉과 음봉 어떻게 그 기준점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요. 요 시가와 종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요거에 따지시면서 양봉과 음봉을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주가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캔들은 이런 모양을 나타내게 되겠죠. 이때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반대로 이렇게 하락 흐름으로 나타냈을 때 캔들은 또 당연히 이 장대 음봉으로 나타나겠죠. 이때는 어떠한 매수세도 없이 매도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겠다. 이런 거가 바로바로 해석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감에 따라서 캔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고점을 한번 빡 찍고 다시 돌립니다. 이때 바로 꼬리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자, 지금 장중이라고 계속 생각을 해볼게요. 계속해서 흐름으로 찍어 내려와서 지금 시초가와 지금 현재가가 아주 똑같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시초가와 종가가 아주 똑같이 결부되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그냥 캔들이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보시지 마시고 어떻다? 매수세, 여기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거죠. 이쪽은 매도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정말 팽팽하게 대립을 했구나. 공방이 치열했구나. 요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내 투자 계획을 좀 더 알차게 세워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매도세가 먼저 강하게 들어오다가 또 반등을 하면서 이 꼬리가 형성이 되죠. 네, 같이 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반대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자, 하락으로 시작했던 우리 주가가 상승을 타게 되면서 고점 한번 찍고 저점 찍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꼬리를 이렇게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서 쭉쭉쭉 내려와서 결국에 또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면 매수와 매도세 이 세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구나, 서로 공방이 치열하구나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